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담아달라는 게 조건이라고요? 왜요? 왜 그래야 하죠? 태국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의 입국 심사 과정을 촬영해 달라고 하는 부탁에 화가 난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혼자 여행하는 여행가, 인플루언서 데이지입니다. 몇 년째 세계 곳곳을 혼자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솔로 여행 팁, 저예산 여행 방법, 그리고 현지 음식 이야기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나누고 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혼자 여행하며 얻는 특별한 경험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행을 통해 세계 곳곳의 여성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몇 달 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한창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던 중 제 이메일로 태국의 유명한 여행사로부터 협업 제안이 도착한 것입니다. 태국에서의 모든 여행 일정과 숙박을 제공해주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담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이렇게 큰 기회를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태국은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제 팔로워들도 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너무나 설렜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김에 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도 함께 여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흥미로운 여행지가 많았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 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보니 결국 선택지는 한국과 일본으로 좁혀졌죠. 둘 다 제 여행 목록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여행 컨셉은 바로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혼자 다니기 안전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치안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 한국이 치안 면에서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저의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이 이번 여행의 최적의 목적지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숙소도 빠르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저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는 호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홍대에 위치한 호스텔을 예약하게 되었어요. 이 호스텔의 장점은 저렴한 숙박비도 좋았지만 특히 다른 여행객들과 사전 채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 투어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끌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방문이 저를 더 흥분시켰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안전한 환경에서의 여행,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직접 경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드디어 태국에 도착해서 첫 일정으로 간단한 회의가 있어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죠. 제가 정말 불쾌했던 경험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전 돌아가는 비행기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던 터라 가볍게 변경 요청을 했죠. 여행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더니 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현재 KETA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입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 거절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죠. 모두들 한국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 머물 숙소와 다른 프로그램을 예약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차라리 취소를 요청하고 제 사비로 한국행 티켓을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갑자기 여행사 직원들이 태국어로 작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논의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약 20분 정도 지났을까 대표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데이지, 비행기표는 변경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이 있어요. 그 작은 부탁이란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과정을 낱낱이 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자신들과 공유해 달라고 했죠.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걸까?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만약 그런 특별한 과정이 생긴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여행 인플루언서로서 저는 항상 팔로워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여행 정보 이상의 것을 요구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우선 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방콕의 유명한 짜뚜짝 시장으로 향했어요. 여행 인플루언서로서 이곳은 꼭 가봐야 할 명소였거든요. 짜뚜짝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4만 평이나 되는 크기의 2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1만 5천 개가 넘는 상점이 있다니 믿기 힘들 정도였죠. 주말에만 3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작은 도시 같았어요. 의류,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이고 동식물, 중고서적, 골동품, 도자기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흥정의 재미도 쏠쏠했죠. 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 신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 노점 식당으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등에 뭔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깜짝 놀라 재빨리 가방을 잡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제 가방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배낭을 확인해 보니 지갑이 사라졌더라고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다행히 누군가가 이 지역에 CCTV가 있다고 알려줘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CCTV 영상을 보니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죠. 그들은 이 사람이 태국인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일 거라며 찾기 힘들 테니 포기하라는 거예요. 요즘 베트남 관광객들의 소매치기가 늘었다나 뭐라나.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제 연락처와 숙소 주소를 남기고 돌아서려던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성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가 CCTV 속 소매치기임을 알아챘죠. 저는 놀라 그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성도 방금 그 남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치려다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측했던 것과 달리 그 소매치기는 태국인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과 소매치기가 오히려 친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나빴지만 일단 지갑을 돌려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다행히 지갑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불쾌한 경험이었죠. 아침부터 이런 일을 겪어 하루 종일 굶은 터라 근처 노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할 때 아까 경찰서에서 만났던 그 여성분도 같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지었고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라타나라고 하며 정말 대단한 하루네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팔로워들에게 방콕 여행 시 조심해야 할 점으로 소개해야겠다고 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라타나에게 물었죠. 라타나, 한국이 KETA를 도입한 게 태국에 큰 영향을 미쳤나 봐요. 왜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라타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광과 외교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죠. 한국으로 가는 태국 관광객 수가 급감했는데 이게 다 KETA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반한 감정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라타나가 말했죠. 태국 관광청이 한국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대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솔직히 인종차별이란 단어를 들으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라타나, 모든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무조건 허용할 순 없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자 라타나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합법적인 여행객이에요. 비자도 있고 서류도 다 갖췄어요. 다만 일부가 체류 기간을 좀 초과했을 뿐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체류 기간 초과를 그뿐이라고?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지만 처음 만난 라타나와 언쟁하고 싶진 않아서 대화를 마무리 짓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인터넷을 뒤져봤죠. 놀랍게도 해외 커뮤니티까지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한국 국경 경비대가 무례하다, KETA를 가진 관광객도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등의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며칠 후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정책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계획대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제 여행에 영향을 줄 순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줄은 길었지만 걱정과 달리 절차가 꽤 신속했어요. 태국인들도 대부분 순조롭게 통과하는 걸 보고 의아했죠. 물론 일부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는 걸 봤지만요. 그러나 그 방은 태국인들이 떠들어대는 블랙방이 아니라 오픈된 방이었죠. 소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공항이라고요? 웅장하고 세련된 건축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특히 화장실은 정말 대단했어요. 깨끗하고 변기에 뚜껑까지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죠. 파우더룸까지 있어서 화장도 고치고 잠시 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다녀본 공항 중 단연 최고예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때론 소문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KETA로 인한 문제도 상상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깔끔했죠.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홍대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어요. 영국에서 미리 채팅을 나눴던 다른 나라 여행객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덕분에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태국인 수타타였거든요. 수타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왔다고 하니 그녀는 더 반가워했죠. 모두 모였으니 어디서 함께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닭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닭갈비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메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꼭 같이 먹어야겠다고 계획했었어요. 둥근 철판 위에 닭고기, 고구마, 양배추, 떡 등이 함께 나와서 빨간 양념에 볶아 먹는 음식이었죠. 처음엔 빨간 양념 때문에 매울까 걱정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 입 먹고 나니 입안에 군침이 돌고 맛이 계속 저를 자극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매워하는 모습을 보신 사장님께서 쿨피스라는 음료수를 가져다 주셨어요. 달콤하고 진한 복숭아 맛이 매운맛을 순식간에 잡아줘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우리는 정신없이 닭갈비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문득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수타타에게 어떻게 한국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죠. 수타타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SNS 인플루언서였고 사실 몇 달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태국인들은 한국에 못 들어와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다고 하던데 수타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한국에 올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타타는 지난번 한국 방문을 SNS에 올렸는데 엄청난 반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폭주했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거짓말쟁이라고까지 비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타타는 이번에도 한국에 오면서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언론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이렇게 현실을 직접 마주하며 생생하게 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수타타에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실제 상황의 차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서류 준비 목록을 정리해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으며 입국에 성공한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만 잘 준비하고 머무는 기간을 정확히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왜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단연 밤거리 일정을 선택했죠. 한국은 특히 여성을 포함한 솔로 여행객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범죄율이 낮고 특히 서울은 밤에도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항상 안전하게 느낄 수 있죠. 한국은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이 밤에 걸어다녀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로 새벽 2시에도 사람들이 커피, 버블티,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밤에 우버를 타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죠. 대중교통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택시를 탈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어 특히 솔로 여행객의 예산에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골목길에서 고성이 들려왔고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두 남자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둘 다 태국인이더라고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자 맞은 남자가 쓰러졌어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때린 남자는 도망치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됐어요. 얼마 전 서울 근교에서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적발되었는데 운전자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고 단속을 피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차들이 사고라도 냈다면 피해자는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래서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엄격한 입국 심사 과정을 적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문제들이 반영되면서 결국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 같았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 간의 외교적 이슈와 불법 체류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행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멋지고 안전한 나라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팔로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이런 사회적 문제도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방문하는 나라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여행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죠.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태국인들에게 무참히 공격을 받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과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은 제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지였고 특히 솔로 여행객에게 있어 최적의 나라라고 확신해요. 그들이 언론이나 소문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매우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알리는 것이죠. 저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데이지님, 한국에 대한 진실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고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스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